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중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단어 표현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던 대상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인지를 두고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핵심 증인인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게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네.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물어볼 때 그 인원이 국회의원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국회의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의원과 인원과 국회의원이 혼용이 됐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출석에서거나 이 사용할 때 이 혼선이 있었던 거지.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서의 진술, 또 국회에서의 진술, 또 헌법재판소의 진술은 일관되게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얘기의 맥락상 이건 당연히 국회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발언 과정에서 이것들이 혼용된 것뿐이지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뭐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2월 6일 날 초기에 이 김병주 의원과의 어떤 TV 채널에 출연해서 했을 때는 네. 사건 초기여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발언과 바로 연결시켜서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발언 취지는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용어, 표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런 하나하나의 진술 변화가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관해서는 이 개인적으로 했었던 발언도 중요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8명의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증언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치인 유튜브나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이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나오자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대변인님 정영식 재판관을 언급해 주셔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영식 재판관이 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좀 송곳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영식 전 지금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기도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말 법을 조문 그 자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원칙주의적인 재판의 태도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본인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정영식 재판관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결국에 나오는 발언들은 8명의 재판관 모두가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8분의 재판관이 총의를 모아서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조소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대통령 측이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한 게 이 혼란의 시발점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어떤 절차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12월 6일이 우연히 이제 김병주 TV 출연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국회에서의 어떤 정보의 진술이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겹친 날짜를 갖고 마치 기획된 것처럼 대통령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6일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보위원장의 입회하에 각 당의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그냥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거에 기반해서 입장을 표명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부대 항의 방문차 방문한 김병주 TV에 김병주 의원이 신분상 당시만 해도 2차 개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이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 12월 9일에 이미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한 자수서를 직접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렸던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민주당이 기획해서 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하나만 더 붙이면 홍장원 차장과 이 곽종근 사령관만이 지금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진술이 오염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실제 검찰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방첩단 그 수사조사과장 또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대우 방첩단 수사단장 전부 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이진우, 곽종근을 통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이 개입해서 오염시키고 기획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증언이 상당히 바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추가적인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짚어볼 텐데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거짓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이제 최측근들 전부 다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 전 부원장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만 130번 넘게 등장을 했고요. 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그 김영 전 대변인이 돈을 받은 명목이 뭐냐고 언급되고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 경선 자금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김영 전 대변인은 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관련한 전체 사안은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올라가는 연관 관계를 앞으로의 재판에서 찾아야 하는데 관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이 너무 지나치게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할 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를 얘기하지만 더 큰 사법 리스크는 대북송금과 이 대장동 관련한 일입니다. 이 금액도 훨씬 크고요. 이화영 경기평화지사가 이미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종의 수혜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만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칼날은 계속 옥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옮겼고요. 배석 판사들도 전보가 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부의 재판장도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원래 매년 2월에는 법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공판 일정이 만약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뀐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법원의 인사 이동에 따른 그냥 절차일 뿐이고 그래서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다거나 재판부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할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굳이 미루면서 지체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비명계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비명계 잠룡들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명기호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국회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에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할 말도 못하게 하는 소위 입틀막이 민주당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3년째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어놨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정도 발언을 두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광분해서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모습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런 목소리를 저는 고민정 의원이 대변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을 때 민주당의 역학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 지금 상황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친문 핵심이자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에 복당을 했는데 김 전 지사가 이 친문계를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복당 이후에 입장 발표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했으니까요. 네. 상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예정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상황이 본격화되면 아마 구심점 역할을 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네. 요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